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의 수만 해도 1000만이 넘어가는 시대. 그리고 이렇게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하며 늘어난 다양한 연관 산업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이 언제나 항상 좋은 영향만을 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며 매년 버려지기 시작한 반려동물의 수만 해도 약 10만 마리. 계절상으로는 좀 여름에 많아요. 뭐 버리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추울 때는 안쓰러운 마음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훨씬 더 많고 또 휴가철이다 보니까 휴가지나 아니면 이런 데 가서 이제 은근슬쩍 유기를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여름철이 입소 주수가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버려진 동물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동물보호센터밖에 없습니다. 수용도수 오버인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이제 안락사라고 하죠. 안락사를 이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되게 불가피한 거죠. 구조 전화는 많이 오고 또 들어오는 보호동물은 늘어나고 공간은 없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예, 그게 좀 안타깝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개체수가 넘어가면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반려동물들. 이렇게 버려진 동물들을 보호하는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 이곳은 고양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보호센터라고 하는데요. 2014년 지자체 최초로 직접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센터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보호센터의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강아지, 고양이들의 반려동물들을 구조하여 보호 및 관리하고 또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입양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많은 반려동물들이 이 보호센터로 들어와 이곳을 운영하는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손에서 자라오다 버려진 유기동물들. 누구보다 많은 손길이 필요한 이곳을 자신의 집처럼 열심히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고양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하실 분들 모집한다길래 1365 사이트에서 신청해봤어요.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4월 달부터 해가지고 2달 된 것 같아요. 여기 오시면 어떤 일들 하세요? 고양이 쪽에 오거나 뭐 강아지 쪽에 가면 똑같이 하는 건데요. 뭐 설거지부터 뭐 배변 관리, 뭐 물 바닥 청소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하시는 거, 일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안 힘들고 솔직히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얘네들을 도와주러 왔는데 오히려 제가 힐링 된다고 할까나? 그런 느낌이라서 계속 하고 싶어요.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3주에 금요일마다 하고 있어서 지금 3번째 하고 있어요. 평소에 동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게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참여해보게 됐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힘든데 재밌고 보람이 있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난장판이고 약간 더러운 모습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 손길로 깨끗해지는 모습 보면 제일 보람차요. 이곳에 사랑의 손길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1365 자원봉사 사이트를 통해 자원봉사를 지원한 분들이라고 합니다. 주로 관리사를 도와 동물들이 생활하는 견사와 묘사 청소를 하거나 배변판 청소 혹은 어린 동물들에게 우유나 사료를 먹이는 수유 등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버려진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기만 합니다. 이곳의 자원봉사는 하루에 4명, 2시간씩 봉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최대 3번까지 봉사가 가능한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며 버림받은 아이들의 상처를 돌봐준다고 합니다. 어느덧 청소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곳을 자주 찾는 봉사자분들은 이 시간만 되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신들의 손길을 원하는 아이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미안하죠. 제가 안 했더라도 그렇게 안 했더라도 같은 인간으로서 너무 미안해요. 얘네는 버려진다는 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사는 대로 그냥 따라간 건데 이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버림받아서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이렇게 조그마한 애기 강아지들도 유기됐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고 저희 강아지도 유기견 출신이어가지고 좀 강아지 생각도 나고 좀 더 해주고 싶고 그래요. 힘들긴 한데 하고 나면은 되게 뿌듯해요. 강아지도 이렇게 안을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멈춰버린 아이들과의 시간 때문에 이렇게 봉사를 나올 때마다 이 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2시간의 봉사활동이 끝난다고 해도 아이들과의 교감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유기묘들을 보호하는 곳을 살펴보면 다양한 팻말들이 존재합니다. 고양이들이 들어온 날짜와 포획 위치, 들어올 당시의 건강 상태를 적어둔 것인데요. 다양한 부위에 상처를 입고 보호센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유기묘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동물들의 건강 체크라고 합니다. 저희가 들어올 때 입소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먼저. 그래서 아이가 어떤 상태로 들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아래에서 입소 검사를 절차를 밟은 뒤에 부상묘다 그러면 입원실에 가서 수의사님의 진료를 받고 저희가 특별 케어를 한 다음에 건강한 아이들이 지금 2층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네. 설사가 있는 것 같아서. 몇 번입니까? 1094요. 3마리가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데려볼게요. 이곳에서 보호하고 있는 모든 동물들은 수의사 경력 30년 이상의 수의사 선생님들이 건강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동물들이 입소한 때부터 새로운 가족을 찾아 입양이 되는 시기까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철저하게 보살핀다고 합니다. 오늘도 아픈 강아지 한 마리가 수의사 선생님을 찾아온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어디가 아픈 걸까요? 설사하는 강아지 전염병 파보 코로나 전염병 검사하고 치사제하고 항생제가 포함된 주사를 주사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은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우리 포획팀이 그 구제해 오는 이 강아지들, 고양이들을 갖다가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전염병 검사를 하고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홍역, 파보, 코로나, 그 다음에 심장사상충, 개 브루셀라 그렇게 6가지 전염병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강아지들한테 중요한 예방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일반 보호소로 이제 그 방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강아지들, 아픈 강아지들이 이제 검사해서 그 검사 결과에 맞춰 가지고 치료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동물들의 경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심한 상처를 안고 오는 경우가 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수술에 필요한 전문적인 장비 역시 갖추고 있는데요. 다양한 수술을 진행하지만 요즘에 가장 자주 집도하는 수술은 바로 고양이 중성화 수술, 즉 TNR이라고 불리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들어올 때 상태들은 보통 어때요? 뭐 건강 상태가 되게 좋은 아이들도 있고요. 뭐 그렇게 조금 안 좋은 아이들도 있고 한데 좀 아픈 아이들이 좀 많이 버려지는 것 같아 보여요. 주로 여기 애들은 이제 뭐 교통사고 나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버려져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이제 치료받고 입양 가는 경우들이 있을 때 가장 보람되고 즐겁죠. 뭐 워낙 아픈 아이들이나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그렇게 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다치거나 병이 생겨 함께 지내던 가족들에게서 버림받는 반려동물들.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아이들은 입양 역시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충분한 치료를 통해 완치되었음에도 입양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해 보호센터에서 오래 머무르게 된다고 하니 이 아이들에게 생긴 마음의 상처는 언제쯤 아물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버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나쁘죠. 가족이라고 데려와서 키우다가 자기가 무슨 형편이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강아지나 고양이가 말썽을 부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버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나쁜 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들은 좀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쌍한 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 이곳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물들의 수만 무려 200마리. 다들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어버린 아이들인데요.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 아이들 중에는 관리사의 따뜻한 보살핌과 관심으로 활기를 되찾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밥을 아침 저녁으로 주는데 밥을 줄 때 먹지 않거나 살을 많이 남기게 되면 좀 아무래도 의심을 해보죠. 그것도 의심을 하고 분변에 만약에 설사가 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진료할 때처럼 그러니까 배변판에 설사가 있다. 그러면 한 번쯤 의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코로나1 확률이 높죠. 그런 친구들은 바로 가서 이제 수의사님께 가서 진료를 의뢰하는 겁니다. 또한 보호센터에서도 단순히 유기동물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위해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여 정서적인 치유도 함께하고자 한다는데요. 동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을 위해 매일 운동도 함께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사람을 통해 조금이나마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고맙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케이지 안에 있는데 여기 안에다 놓으면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동을 시키고 있어요. 이 뒤쪽으로. 근데 여름에는 또 더우니까 자주자주 또 바꿔줘야겠죠. 또 이제 한 30분에 한 번 정도는 바꿔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애들 운동하는 공간인가요? 네, 운동하고 배변 활동도 하고 뭐 사회성도 키우고 제일 기본적인 건 스트레스를 많이 풀 수 있죠. 이 안에서 갇혀 있으면 힘드니까. 함께 지내며 따뜻한 관심으로 보살핀 동물 친구들. 점차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도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가족을 찾아 떠나게 되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면 과연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뭐 보호센터라고 해서 뭐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잘 관리되고 좋은 사료 주고 뭐 아프면 그때그때 진료하니까 최적의 공간이고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친구들한테는 자기 주인하고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곳을 한다 하들 본래 원 주인과 있었던 그 추억을 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친구들이 안 들어오는 게 제일 좋죠. 이 보호센터에서 수용 가능한 동물들의 수는 약 150여 마리. 그러나 현재는 수용 가능한 수를 초과하여 강아지 150여 마리와 고양이 60여 마리 등 총 200마리가 넘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고양시와 보호센터에서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종 SNS를 통한 홍보는 물론 입양 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동물 등록제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입양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동물 등록하는 건데요. 저희 쪽에서 이제 입양을 가거나 하면 여기서 내장집 삽입하고 그리고 등록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제 큰 성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나 이런 주거 환경 자체가
케어할 수 있는 그 조건 자체가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형견 위주로 좀 입양 문의를 많이 하시고 입양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저희 쪽으로 입양 문의를 하세요. 입양 원하시는 분들이 입양 문의를 하시는데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저희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기준의 아이들을 좀 선정을 하시고 그 선정된 아이들마다 공고 번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공고 번호로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입양이 가능한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뭐 나이는 어떤지 정확한 정보를 조금 들으시고 그분 기준에 좀 맞다고 하면 평일에 한해서 사전에 시간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되고요. 2022년 공표된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은 2023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농림축산부에서 운영하는 동물사랑 배움터라는 사이트를 통해 동물 입양과 관련된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입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총 5팀이 계셨는데 지금 한 팀이 안 오셨어요. 1시 반에 예약하신 분들이. 그래서 지금 2시 반에도 있고 3시 반에도 있고 5시, 4시 반 이렇게 있어요. 오늘은 고양이를 입양하기 위해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처음에 이렇게 염증이 있어서 계속 병원 다니면서 주사 맞고 계속 안약 먹고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항상 눈에 염증은 달고 살더라고요. 눈에 처음에 염증이 이렇게 등 만지는 걸 싫어해요. 이 아이가 어쨌든 6이 됐을 때 털 상태가 너무 불량으로 들어왔고 설사도 조금 심했었거든요. 또 입양하는 줄 아나 보다. 등 만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거나 빨리. 결정합시다. 엄마만 괜찮으면 나는. 함께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 모녀도 결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함께할 때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겠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입양까지 결정을 하신 건지. 저는 되게 오래전부터 고양이 좋아했고 근데 여건이 상황상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고양이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반려하는 거를 계속 생각은 했지만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조금 환경이 괜찮아져서 고양이들을 좀 편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결정하게 됐어요. 저는 당연히 어떤 동물이 더 좋죠. 근데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도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들의 동의랑 함께 이제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인데 아무래도 다 동의하지 않으면 집에서 좀 키우기 어렵지 않을까 해가지고 잠깐 좀 다시 의논을 해보려고 해요. 혹시 보신 아이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친구 있나요? 네, 있어요. 어떤 친구예요? 저는 아까 봤던 마루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처음에 봤다. 근데 엄마가 별로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었어가지고 조금 더 심사숙고 해보려고 해요. 따님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고양이 입양을 결정하신 어머님. 함께할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 필요한 것일 텐데요. 새로 맞이할 가족과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반대를 왜 그러냐면 다 제 차지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너무 심하게 했는데 지금 한 몇 년 만에 이제 저한테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자식 이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자식. 뭐뭐 준비해 놓으셨어요? 스크래처랑 밥그릇이랑 그리고 수평수직 스크래처, 밥그릇, 화장실, 캣타워 주문해놨어요. 너무 웃겨요. 다 고양이도 안 왔는데 미리 다 사놨어요. 사료, 물에 장난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잠깐만, 데니야, 하나, 둘.
볼게요. 애기 어떻게 지내는지 사진 좀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이거 목줄. 아, 그거는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곁을 지켜온 반려동물들. 가족과도 같다고 여겨왔던 아이들이 어느새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상처를 모두 안고 있는 가여운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을 보내는 아름다운 마음에 오늘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